2월 26일 목요일,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과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은 오후 4시 키움증권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3.67% 상승한 6,307.27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매도, 기관은 매수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수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피 거래 대금은 38조 원입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는 1.97% 상승한 1,188.15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수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도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닥 거래 대금은 17조 원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급등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은 총 56종목으로 코스피에서는 12종목, 코스닥에서는 44종목이 나왔습니다. 이 중 상한가 종목은 상상인증권, AMP, 삼천당제약, 펜트론, FN가이드, 인트론바이오, 젠큐릭스, 파라텍시스 이더리움, 엔투텍 9종목이고요. 오늘 하한가 종목은 없었습니다. 총 56개의 급등 종목 중 상위 30개 종목들을 테마별로 묶어보니 5개 테마로 나눠볼 수 있었어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1번 반도체 테마입니다. 어젯밤 미국장은 3대 지수 모두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기대감이 반영되며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엔비디아는 미국장 마감 후 회계연도 4분기 실적을 발표했어요.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73% 증가한 681억 3천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이는 예상치였던 662억 달러를 웃도는 수치였는데요. 주당 순이익은 1.62달러를 기록했으며 이는 예상치였던 1.53달러를 웃도는 수치였습니다. 이 같은 엔비디아의 호실적 속 오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도 강세를 보였는데요. 특히 하이닉스는 어제 장마감 후 시설 투자 공시가 있었습니다. 반도체 수요가 증가하면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1기 생산 공장을 완공하기 위해 21조 원 규모의 추가 투자를 확정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자기 자본 대비 29%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 밖에도 하이닉스는 미국 샌디스크와 함께 HBF의 글로벌 표준화 작업에 착수했다고 전해졌는데요. HBF는 HBM과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사이에 위치하는 차세대 메모리라고 알려졌어요. 양사는 HBF의 조기 표준화와 제품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소식들 속에서 반도체 기업들이 강세로 마감해 주었네요. 참고로 정규장 마감 후 삼성전자가 3월 19일 날 기업가치 재고 계획을 공시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단독 기사가 있었으니 체크해 주세요. 이 같은 기사 때문인지 삼성전자는 대체거래소에서도 상승세를 이어가며 9.5%의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종가는 22만 3천 원으로 마감했습니다. 한편 펜트론은 증권사의 리포트가 붙어주며 상한가로 마감했는데요. 대신증권은 펜트론이 HBM 검사 장비 매출 확대와 더불어 설비 투자 효과가 반영되면서 큰 폭의 수익성 개선이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투자 의견이나 목표 주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엔투텍은 어제 장마감 후 연간 실적을 발표하며 오늘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한 94억 원을 기록했으며 순이익은 흑자 전환한 192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한미반도체는 전일 삼성전자와 TC본더 장비 납품 논의를 진행 중이라는 단독 기사가 있었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어제 저녁에 대체거래소에서 강세를 보인 바 있습니다. TC본더는 HBM을 생산할 때 필요한 핵심 장비인데요. 오늘 전해진 단독 기사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반도체 연구소 측은 이 같은 내용을 유포하지 말라며 한미반도체에게 경고를 날렸다고 전해졌어요. 삼성전자의 반도체 연구소는 작년에 한미반도체의 제안에 따라 TC본더 장비 한 대를 연구용으로 설치했다고 알려졌는데요. 해당 장비는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다만 미국 마이크론이 한미반도체를 반도체 장비 부문의 최우수 협력사로 선정했다는 기사도 나와준 가운데 한미반도체는 오늘 상한가에 가까운 가격으로 마감했습니다. 상한가를 닫아준 순서는 펜트론, 엔투텍, AMP 순입니다. 다음은 이번 바이오 테마입니다. 코스피의 강세 속에서 코스닥 지수도 덩달아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삼천당제약이 경구용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하며 상한가에 들어간 가운데 바이오 기업들이 동반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삼천당제약은 당뇨 치료제인 리베서스의 경구용 제네릭 의약품과 위고비의 경구용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독점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어요. 계약 상대방은 공개하지 않았으며 계약 국가는 유럽 11개 국가입니다. 계약금과 마일스톤은 하나로 508억 원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소식 속 삼천당제약의 자회사인 옵투스 제약도 동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인트론바이오는 언론을 통해
스위스에서 개최되는 AMR 컨퍼런스에 참가하여 수술 감염 예방 신약에 대한 살균 효능 데이터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해당 컨퍼런스는 현지 시간으로 3월 3일부터 이틀간 개최된다고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젠큐릭스와 현대 ADM이 강세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현대 ADM은 최근 언론을 통해 췌장암 오가노이드로 가짜 내성을 규명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는 젠큐릭스와 현대바이오, CM팜 오가노이드 사이언스와의 공동 연구를 통해 밝혀냈다고 전해졌습니다. 상한가를 닫아준 순서는 인트론바이오, 삼천당제약, 젠큐릭스 순입니다. 특히 젠큐릭스는 3일 연속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다음은 3번 로봇 테마입니다.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와 함께 피지컬 AI 구축 모델과 휴머노이드 로봇 추론 모델을 공개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최고 재무 책임자인 콜레트 크레스는 피지컬 AI 시대는 도래했고 이미 매출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엔비디아의 로봇 솔루션을 사용하는 기업으로 LG전자와 보스턴 다이내믹스 등을 언급했어요.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현대차그룹의 로봇 자회사인데요. 이 같은 소식 속 현대차그룹과 LG그룹의 로봇 사업 기대감이 이어지면서 로봇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특히 LG이노텍은 증권사의 리포트가 붙어주었는데요. 교보증권은 LG이노텍의 카메라 모듈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공급되기 시작했다며 목표 주가를 30만원에서 37만원으로 상향했습니다. LG이노텍의 오늘 정규장 종가는 34만 5천원입니다. 참고로 LG전자의 경우 1월 29일 날 공시를 통해 NH투자증권과 자사주 취득 신탁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3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이 같은 자사주 취득 사실이 재부각되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사주 취득 신탁계약 기간은 2월 2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다음은 4번 증권 테마입니다. 3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코스피 지수가 6천선을 돌파하면서 증권사들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증권사 중에서도 최근 동전주 탈출에 성공한 상상인 증권과 SK증권이 강세로 마감해 주었네요. 한편 FN가이드는 언론을 통해 FN가이드의 지수를 기반으로 운용되는 ETF의 자산 총액이 50조 원을 달성했다고 밝히면서 상한가로 마감했는데요. 자산 운용사들 일부가 ETF를 만들 때 FN가이드가 제시한 종목과 비율을 기반으로 ETF를 만들었으며 해당 ETF를 사는 사람들이 늘어날수록 ETF의 자산 총액이 커지게 됩니다. 이를 통해 FN가이드가 자산 운용사로부터 거둬들이는 수수료도 늘어나게 되는데요. 앞으로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지수 설계를 통해 ETF 시장의 인덱스 인프라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상한가를 닫아준 순서는 상상인 증권 FN가이드 순입니다. 다음은 5번 가상화폐 스테이블 코인 테마입니다. 어젯밤 미국 스테이블 코인 발행 기업인 서클이 호실적을 발표하며 35%의 급등세로 마감했습니다. 서클은 작년 4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77% 증가한 7억 7천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순이익은 흑자 전환한 1억 3,300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는데요. 주당 순이익은 0.43달러를 기록하며 시장 전망치였던 0.16달러를 크게 상회했어요. 특히 서클이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인 USDC의 발행량이 전년 동기 대비 72% 증가한 753억 달러를 기록한 부분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소식 속 USDC 매출의 절반 이상을 가져가는 코인베이스의 주가도 전일 대비 13%의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서클과 코인베이스의 주가가 상승하면서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 심리가 개선되며 비트코인 가격도 반등세를 보였어요. 이에 국내 가상화폐 관련주들과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도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 중에서도 파라텍시스 이더리움은 최근 액면 분할로 인한 변경 상장이 있었던 종목인데요. 파라텍시스 이더리움은 어제 공시를 통해 이더리움 5,495개를 158억 원에 추가 취득했다고 밝힌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입니다. 먼저 나무기술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나무기술은 최근 연간 실적을 발표했으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흑자 전환한 22억 원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그 밖에도 나무기술은 어제 주주총회 소집 공시를 통해 상호를 나무 AIX로 변경하고 감사와 사회이사를 선임하는 안건을 주주총회에서 논의한다고 밝혔으니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동아일텍은 지난달에 연간 호실적을 발표하며 강세를 이어오던 종목인데요. 어제 장마감 후 투자경고 해제 공시가 올라온 가운데 오늘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음으로 경동인베스트를 비롯한 리튬 및 2차전지 관련주들이 상승했습니다. 아프리카의 최대 리튬 생산국인 짐바브웨가 리튬 농축물을 포함한 모든 희토류 원광물의 수출을 중단했다고 전해졌는데요. 짐바브웨 정부는 광물을 원자재 상태로 수출하지 않고 가공과 정제 과정을 거쳐서 보다 높은 가격에 판매하기 위해 수출을 통제하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이 같은 소식 속 시장의 리튬 공급량이 줄어들며 리튬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삼성 SDI가 삼성 디스플레이의 지분 매각 소식에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는 가운데 오늘 코스닥 대표 종목인 에코프로도 상승세를 보이면서 일부 2차 전지 및 리튬 기업들이 상승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한편 강원도 태백시는 티타늄 원료 사업을 추진 중인데요. 티타늄 광산 개발을 위한 시추 결과가 이르면 상반기 중에 공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요. 이 같은 소식 속 경동인베스트가 강세를 보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동인베스트는 자회사를 통해 태백시의 티타늄 광맥 채굴권을 확보했으며 태백시와 협력하여 광물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HFR을 비롯한 통신장비 기업들이 상승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5세대 이동통신 단독모드 추진반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는데요. 통신사의 5세대 이동통신 단독모드 전환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서비스 창출을 촉진하는 등의 성과를 내기 위해 회의를 개최했다고 알려졌어요. 이 같은 소식 속 통신장비 및 통신기업들 일부가 상승세를 보였다고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IB김영은 어제 장마감 후 연간 실적을 발표하면서 오늘 강세를 보였습니다. 전년 대비 연간 영업이익이 15% 증가한 190억 원을 기록했으며 순이익은 65% 증가한 201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와 함께 주당 300원을 배당하는 배당 계획을 공시했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대우건설이 상승했는데요. 원전 관련 기사들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우건설이 원전 사업 확대 기대감을 입으며 강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어제 정부는 터키 에너지부 장관과 만남을 갖고 원전을 중심으로 한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해졌는데요. 또한 노르웨이 정부가 소형 모듈 원전 단지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를 승인했다는 소식이 있었어요. 그 밖에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빛 원전 4호기의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재가동을 허용했다고 전해졌는데요. 이 같은 소식 속 한미 간의 원전 협력 기대감도 이어지면서 원전 기업들 일부가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럼 오늘의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시장별로 살펴보고 마칠게요. 대체거래소 도입으로 인해 3시 30분까지의 데이터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를 기록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가 SK증권, 2위는 대우건설, 3위는 A프로젠, 4위는 한원시스템, 5위는 하나투자증권, 6위는 KC, 7위는 삼성전자, 8위는 서울식품, 9위는 SG세계물산, 10위는 상상인증권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SK증권, 대우건설, 상상인증권입니다. SK증권과 상상인증권은 증권사입니다. 대우건설은 원전 관련주로 묶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한원시스템은 자동차 부품 기업이자 자율주행 관련주로 묶이는 종목이며 최근 연간 후실적을 발표한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를 기록한 종목은 1위가 SFA 반도체, 2위는 모베이스전자, 3위는 경남제약, 4위는 제형솔루텍, 5위는 현대ADM, 6위는 IA, 7위는 제주반도체, 8위는 서울반도체, 9위는 오가닉티 코스메틱, 10위는 젠큐릭스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SFA 반도체, 현대ADM, IA, 제주반도체, 서울반도체, 젠큐릭스입니다. SFA 반도체와 IA, 제주반도체는 반도체 관련주입니다. 현대ADM과 젠큐릭스는 최장암 오가노이드로 가짜 내성을 규명했다고 밝히면서 강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서울반도체는 미국 자회사인 세티가 광반도체 관련 특허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히면서 강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대금 상위를 기록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가 삼성전자, 2위는 하이닉스, 3위는 현대차, 4위는 한미반도체, 5위는 하나비전, 6위는 LG전자, 7위는 카카오, 8위는 삼성전자 우선주, 9위는 네이버, 10위는 삼성 SDI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한미반도체, 하나비전입니다. 모두 반도체 관련주이자 HBM 필수 장비인 TC본더 장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대금 상위를 기록한 종목은 1위가 에코프로, 2위는 제주반도체, 3위는 삼천당제약, 4위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5위는 현대ADM, 6위는 SFA 반도체, 7위는 서울반도체, 8위는 리노공업, 9위는 에코프로 BM, 10위는 HPSP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제주반도체, 삼천당제약, 레인보우 로보틱스, 현대ADM, SFA 반도체, 서울반도체입니다. 제주반도체와 SFA 반도체는 반도체 관련주입니다. 삼천당 제약은 경구용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유럽 11개 국가에서의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하면서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삼성전자의 로봇차 회사입니다. 현대ADM은 최장암 오가노이드로 가짜 내성을 규명했다고 밝히면서 강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서울반도체는 미국 자회사인 세티가 광반도체 관련 특허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히면서 강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